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역사 속 인물, 바로 사마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사마천, 이름만 들어도 뭔가 대단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오늘 우리는 이 사마천이라는 인물이 어떤 삶을 살았고 그가 남긴 어마어마한 역사서, 바로 사기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사마천이 왜 그토록 고통스러운 형벌을 받고도 역사서 쓰기를 포기하지 않았는지, 그 숨겨진 이야기들을 아주 자세하게 파헤쳐 볼 겁니다. 그럼 먼저 사마천은 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한나라 시대에 태어나서 당시로는 최고의 지식 엘리트 코스를 밟은 인물입니다. 아버지 사마담 역시 뛰어난 학자이자 태사령이라는, 지금으로 치면 국립기록보관소장 겸 천문대장 같은 자리였어요.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사마천은 어릴 때부터 학문에 깊이 빠져들었고 육아 경전을 열심히 공부하면서 세상을 보는 안목을 키웠습니다. 그는 단순히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한 게 아니었어요. 청년 사마천은 당대의 유명한 학자들을 찾아다니며 가르침을 받았고 전국의 명승지를 유람하면서 견문을 넓혔습니다. 이 경험들이 나중에 사기를 집필하는데 엄청난 밑거름이 되었겠죠. 직접 발로 뛰면서 역사의 현장을 보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서 역사의 큰 흐름을 통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야말로 살아있는 역사 교육을 온몸으로 체득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 그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태사령이 됩니다. 아버지를 이어서 같은 직책을 맡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는 태사령으로서 천문 관측과 역법 정비는 물론 역사 기록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사마천은 본격적으로 역사의 기록자로서의 역할을 시작해요. 아버지 사마담은 평생을 바쳐 역사서를 쓰려는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쉽게도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죽기 직전 아들 사마천에게 유언을 남기죠. 내 역사서를 완성해달라. 이것이 나의 유일한 소원이다. 이 유언은 사마천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는 계기가 됩니다. 아버지를 향한 효심과 역사에 대한 깊은 사명감이 그를 움직인 거죠. 아버지의 유언을 가슴에 품고 사마천은 본격적으로 사기 집필에 매달리게 됩니다. 하지만 사기를 쓰는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어요. 그는 뜻밖의 사건에 휘말리며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릉이라는 장군이 흉노와의 전투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이자 항복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황제 한무제는 크게 격노했고 모든 신하들이 이릉을 비난하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마천이 나섭니다. 그는 이릉이 비록 항복했지만 소수의 병력으로 용감하게 싸웠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그의 편을 들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아니, 왜 남의 일에 그렇게 나섰어? 싶을 수도 있지만 사마천은 역사가로서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신념이 강했던 거죠. 하지만 당시 황제의 심기를 거스르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결국 사마천은 황제를 모독했다는 죄명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고 죽음 아니면 궁형이라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놓입니다. 아니면 거액의 벌금을 국가에 내면 형벌을 면할 수 있었으나 당시 사마천은 이 큰 비용을 감당할 경제적 여력이 없었습니다. 궁형, 이게 뭐냐면 남성의 생식 기능을 거세하는, 당시로서는 가장 치욕적이고 끔찍한 형벌이었어요. 죽는 것보다 더 수치스러운 형벌이었죠. 보통 사람이라면 당연히 죽음을 선택했을 겁니다. 하지만 사마천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 치욕적인 형벌을 감내하기로 결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아버지와의 약속, 그리고 사기라는 위대한 역사서를 완성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후일 이렇게 고백해요.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만 사기를 완성하지 못하면 나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정말 대단한 정신력 아닌가요?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치욕까지 감수하면서 그는 역사서 쓰기를 선택합니다. 이쯤 되면 사마천은 그냥 역사가가 아니라 이 역사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된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궁형을 당한 뒤 사마천은 더욱더 사기 집필에 몰두합니다. 감옥 안에서도, 그리고 풀려난 후에도 그는 오로지 사기 완성만을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의 삶은 오직 역사에 바쳐진 것이었습니다.
밤낮으로 자료를 찾아보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고통 속에서도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과 피와 땀으로 완성된 것이 바로 사기입니다. 사기는 상고시대부터 한무제시대까지 약 2000여 년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방대한 역사서예요. 본기에는 황제의 기록을, 세가에는 제후의 기록을, 열전에는 다양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담았고, 서에는 경제와 문화, 표에는 연표를 정리하여 역사 전체를 입체적으로 조명했죠. 기존의 역사서가 왕조 중심의 기록이었다면 사마천은 여기에 개인의 삶과 이야기를 담아내면서 역사를 훨씬 더 풍부하고 생동감 있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혁신적이었죠. 그렇다면 사기는 왜 그렇게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평가받는 걸까요? 첫째, 사기는 중국 최초의 통사이자 기전체 역사서라는 점에서 엄청난 의미를 가집니다. 기전체라는 것은 인물을 중심으로 역사를 서술하는 방식인데요. 사마천이 이 방식을 창시했고 이후 동양 역사서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그의 서술 방식은 단순히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인물의 흥망성쇠를 통해 역사의 교훈을 전달하고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보여줍니다. 둘째, 사마천은 객관적인 역사의 기록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는 공자의 춘추 정신을 이어받아 역사가로서 자신의 견해와 비판을 적극적으로 서술했습니다. 비록 황제에게 미움을 받아 궁형을 당했지만 그는 굴하지 않고 역사를 있는 그대로 기록하려 노력했죠. 셋째, 사기는 뛰어난 문학 작품으로서의 가치도 높이 평가받습니다. 사마천의 문체는 간결하면서도 힘이 있고 인물 묘사는 생생하고 입체적이어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치 그 시대에 살고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기는 단순한 역사서를 넘어선 고전 중의 고전으로 여겨지는 거죠. 사마천의 삶이 얼마나 큰 고난의 연속이었는지 옥중에서 사형을 기다리던 친구 이만에게 보낸 편지 보임소경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구차하게 목숨을 보전한 것은 오직 사기를 완성하려는 결연한 의지와 자신의 처절한 심정을 절절하게 고백합니다. 그는 그 고난을 위대한 유산으로 바꾸어냈습니다. 궁형이라는 치욕을 겪으면서도 펜을 놓지 않았던 그의 굳은 의지와 사명감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도전이 없으면 성취도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사마천이야말로 이 말에 가장 잘 어울리는 인물이 아닐까요? 어떠셨나요, 여러분? 사마천의 삶과 사기에 대한 이야기, 정말 드라마틱하고 감동적이지 않나요? 그는 고통 속에서도 역사의 기록자로서의 사명을 잃지 않았고 결국 인류에게 길이 남을 위대한 역사서를 남겼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주는 교훈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사마천의 이야기를 통해 역사의 깊이와 한 인간의 위대한 의지를 조금이나마 느끼셨기를 바랍니다.